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신일주 해볼게요. 먼저 우리 처음에 육식갑자 중에서요. 21번째예요. 갑자 중 21번째. 맨 처음 갑자순에서 10개, 갑자순에서는 공망이 수레였죠. 그 다음 갑술순 10개에서 공망이 신유공망이었죠. 이번 이제 21번째 갑신 천두주자 갑신 순에서 순이라고 하죠. 10개 쫙 맨 앞에 선두주자죠. 여기서는 공망이 오미공망이에요. 전부 다 10개가. 공망은 오미공망이에요. 갑도 양이고 신도 양이에요. 지장간에는 무임경으로 있어서 7일, 7일, 14일이 있어요. 경이 강한 편이죠. 그러면 갑이 신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 몸으로도 보고 지지 따로도 보는데 보면은 통근한 게 없죠.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금이죠. 금금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양양끼리, 그러니까 편관이에요. 같은 것끼리는 편인, 편관, 밀어내니까 식신 이러거든요. 그리고 12운성으로 볼게요. 갑은 신의 이제 절이에요. 갑신일주 절 하잖아요. 자기 뿌리가 없다는 소리죠. 절. 그 다음에 을은 신의 벌써 한여름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이제 요금 추석 전 살살 오면서 힘이 이제 여기서는 양과 음은 다르게 가요. 이제 뱃속에 이제 들어가서 힘을 길러야 될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식신은 병지고요. 역마죠. 목욕이에요. 정화는 목욕. 식상이 화려하네요. 그 다음에 편제는 무신에서 같이 하투동법이니까 병욕. 관은 자기의 걸록을 깔았죠. 그러니까 걸록, 제왕. 인성은 임신, 장생이죠. 장생. 그러면 음생 양사니까 여기는 사지. 편의는 생지고 정의는 사지. 여기가 그렇게 인성이 강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이 강한 건 지금 관이에요. 관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있는 걸로 편관이고 여기에서 절이었죠. 절. 신금도 일종의 이제 이게 절이라는 건 항상 겁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겁살. 절이고 이것도 역마에 들어가요. 얘 사람한테 갖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일단 갑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이건 좀 이따 하고, 갑은 우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기상이에요. 그때 소리가 우지직 나겠죠. 그래서 우울해, 삼명통에서 우울해라고 그래요. 우레 천둥처럼 이렇게 나온다. 동쪽을 나타내죠. 우레가 들어있는 게 거기 주역에서는 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레 이렇게 보는 거죠. 우레. 그다음에 우레로도 보고 이제 씨앗으로도 봐요. 씨앗으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거는
시작과 시작의 기운, 그 다음에 장남 장녀 우두머리 기운, 그리고 공망오미고요. 또 여기에서 천일귀인은 천귀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천일귀인은 간무경은 항상 충미예요. 충미. 그래서 이 사람은 밑에 아래 평관과 칠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요, 평관이라는 거는 그냥 7번째 날을 치는 거. 그렇지만 칠살은 무자비하게 치는 거. 그래서 이 사주에 화가 있다면, 식상이 있다면 그 평관을 막아내기 때문에 평관이에요, 그냥. 하지만 식상이 없었을 때 무자비하게 치는 거는 칠살이라고 해요. 말이 좀 무섭죠. 그래서 칠살을 자주 깔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토와 수와 금만 있지 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갑신일주는 주로 많이 쓰는 말이 절처봉생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절처봉생. 절이라는 건 끊어졌죠. 근데 다시 생해주는 거죠. 어떻게? 금이 갑을 쳤는데 수에서 다시 수생목해서 살아났다고 그래서 절처봉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었다. 인성, 윗사람, 어머니 누군가가 구제해준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문은 여기서도 봤지만 병지의 편제예요. 병지의 편제. 병지라는 거는 우리가 역마를 나타내기 때문에 먼 데서 만나는 여자 아니면은 먼 데까지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는 역마. 그 다음에 임은 편인이었죠. 임이 생지네요. 편인이 장생지를 깔았어요. 공부하기는 좋겠죠. 머리가 좋다. 어린애 같은 부분이 있다. 순수한 면도 있다. 편인이기 때문에 잔머리 좋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경은 거기 평관이죠. 평관이 걸록이에요. 록을 깔았어요.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이 평관을 과연 여기가 희신이냐 기신이냐 이 평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레고 위로 올라오는 기운이고 장남 장녀 자존심 나는 부러질전정 굽히진 못해 뭐 이런 기운 뭐 자존심이랄까요 고집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 게 갑이에요. 뭐 리더 기질 보스 기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신이라는 게 대운에서도 이런 글씨가 오면 뭔가 반 딱 갈라진다고 그래서 좀 하던 일에 지장이 있는 것도 나타내고요. 이거를 넓은 도시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펼칠신에서 왔거든요. 펼칠신 요거는 삼양삼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에 따닥따닥 맺힌 상태. 여기에서 유로 이제 추석대로 들어가면 태양빛을 받아서 과일이고 숙성되고 뭐 저장하고 이런 기운으로 가기 전이 신이죠. 우리가 흔히 원숭이라고도 얘기하죠. 원숭이로 나타내고 서쪽이에요.
대도시, 펼칠신처럼 넓은 도시, 중심지. 그리고 청고성을 나타내요. 외로울고 청고성. 마치 군중 속의 고독처럼 항상 좀 외로운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마가 있고 이게 관이잖아요. 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직장의 역마성, 돌아다니는 직업이라든가 뭐 직업의 이동이 좀 있겠다. 중년의 정도의 좀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숭이는 머리는 좋지만 다재다능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다재다능하기는 하지만 좀 다재다능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가비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원숭이는 타고 놀 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무 밑에 있는 원숭이도 되겠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배고픈 원숭이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나무, 소나무 같은 거 바위 위에 이거 경금은 항상 바위죠. 바위 위에 소나무 뭔가 악착 같은 모습이죠. 소나무 같은 큰 나무고 이 감목 자체가 우레, 청룡, 뭐 보스기질 뭐 그리고 이게 머리를 나타내요. 신경계죠. 을도 그렇고 지난번에 을민가 뭘 했는데 신경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이 여기만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있었다가는 신경계통이 좀 위험하죠. 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뇌졸중, 중풍, 늘 편두통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 갑이 두 개가 있는 거는 쌍목위림. 그 다음에 관이 세 개가 있다는, 갑이 세 개가 있다는 거는 이제 막 무성한 거지만 얘네들이 있다는 거는 이 경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문제를 좀 일으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많은 게 있으면 반대 것들이 기운을 잃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관인상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관인상생, 제극인, 토가 수를 극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먼저 제극인. 제극인이라는 건 재와 인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공부를 못 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돈 쓰러 다니고 논이라고. 그래서 이 재는 인을 극하기 때문에 제극인이 있으면 엄마잖아요. 엄마를 구박하는 거예요. 나쁜 엄마 불효자죠. 그리고 돈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도 있고요. 돈 때문에 인이라는 거는 사람 노릇 올바르게 사는 거, 돈 때문에 사람 노릇 안 함, 여자 때문에 엄마한테 함부로 함. 요런 게 여기에 제극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인상생. 관인상생이라는 거는 높은 명예욕이겠죠. 높은 명예욕의 잔머리. 잔머리와 큰 돈 바램. 이런 직장 사람이 잔머리와 큰 돈 바라면 이거는 뇌물이죠. 안 되죠. 그렇게 가면. 그래서 이 갑씨는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아. 또 안 나올까봐. 갑씨는 비겁이 절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금기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분리 이별이지만 단절도 나타내요. 아니면 그냥 팍 끊어버리는 거, 도움 안 되거나 화나면. 그러니까 인연들이, 친구 인연들이 원래 이 금은 의리를 나타나는데도 이 사람이 이중성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갑이 어린애 같고 막 정말 리더 같고 하는데 이 마음은 차고 냉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숭이처럼 겉모술 수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러면은 인간관계는 끊어지는 게 많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거나 활동력은 병지 역마 목욕이니까 이 사람은 뭐랄까 화려한 말솜씨 목화상관 거기 목화통명 되잖아요. 화려한 말솜씨 돈 역마의 돈 여자들 이쁜 멀리 가서 만나는 여자 기토의 여자 목욕 이쁜 여자 그렇지만 여기 와서는 절을 하죠. 끊어지죠.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관이 금이 이렇게 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에 심하게 경자 들어가 버릴게요. 경자 화가 없잖아요. 딴 데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면은 갑경충에서 이 사람은 머리가 편두통이 있겠다. 자신, 신자, 수로 변해버리죠. 완전히 금생수 물바다네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아파서 집에서 맨날 논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게으러지겠죠? 또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다른 걸 금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경신이나 신유 이렇게 가버리면 금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운이 화운으로 가던가 아니면 어떻게 양쪽에서 화라도 있으면은 그것도 서로 좀 싸우는 기질은 있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됐다는 금이 많으면 이 사람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노동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갑을 치니까.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갑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갑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신인데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화가 엄청 강하죠. 물론 이거를 갖다가 종합격으로도 보겠죠. 종합격이라는 거는 일점 수기가 없이 화로만 된 사람들. 그 대신 월지가 화운이었을 때 제가 즉흥적으로 한 거라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화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종합격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종합격이죠. 이런 사람은 그래도 또 자기가 재주로 뭐 말 많이 하는 직업이라든가 화려한 방송 타는 거 우리가 이런 거는 화려한 연예계고 조명이고 인기 스타잖아요. 뭐 그런 쪽 계통으로 가도 되는 거고 종합격이라면요. 그러면은 토가 많아. 갑신에 토가 많다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무술로 할까요? 무술 김이 막 예를 들어서예요. 그냥 이러면 이 사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제자신약 돼버리죠. 바로 제가 많아서 그러면 무서운 부인
돈 때문에 이 일만 했는데도 돈 때문에 고생함, 몸도 약해짐, 안 좋죠. 그러면 목이 많다. 갑신인데 어, 경 경인 경인 경인까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또 갑인이 있어. 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금목 상징도 하겠지만 이런 사람한테 운에서 수로 와. 운에서 수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힘을 줄 것 같지만 이렇게 수생목을 해서 목이 더 커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한편으로는 거기 자존심 때문에 직장 안 다녀. 뭐 내 맘대로 막 하다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목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갑은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돈 버는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항상 진술, 충미 네 가지의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로 변하고 이렇게 보면 금으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면은 이것도 금으로 변하고 요건 또 만약에 여름생이라면 몰라도 아니면 괜찮죠. 이것도 괜찮고 근데 얘네들은 금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해롭다는 거죠. 얘는 수로 달리고 자도 수로 달리고 또 이 미는 또 이송에 을이 있어서 겁재가 들었으니 결국에는 좋은 줄 알았더니 나를 괴롭히고 등락애갑 얘는 등락애갑 하려고 갑을 말리니까 만약에 미월이라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진 이거를 화치승룡이라고 하죠. 화치승룡 화기가 많거나 힘들 때는 용을 타라. 이 진에 뿌리를 내려서 이 사람이 만약에 신이라도 이 진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는 거죠. 좋은 처, 안정적인 돈 이렇게 가서 이 관을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일단은 화가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 편관을 살인상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식신제살이죠. 식상제살, 식신제살. 얘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걸로 금극목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그냥 그 관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있어가지고 얘를 다서 화극금 이 금을 재련시켜 주는 거죠. 하지마 눌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쓸모가 있다는 거죠. 수로 가도 신자진으로 해가지고 인성과다로 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남한테 바라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비겁이 많아지는 것도 이 사람한테는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편관이라는 건 뭐예요? 막 명예지향적이다 보니까 우르르 같이 몰려다니다가 절대로 끊어지면은 혼자 외롭게 남아져 버리는 노후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럼 갑신한테는 제일 인신충도 문제고 의마심원 아니 오운
오온의 음아시몬. 이럴 때 진짜 수양해야겠죠? 원숭이 같은 마음으로 미친 듯이 달렸을 때 그게 올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남을 이용하겠다는 장꾀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많이 논하거든요. 요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은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목이라는 거는 막 자라는 나무, 사주에 병도 있고 수기도 있고 뭐 토기도 있고 해서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근데 사목이라는 거는 얘가 더 자랄 수 없는 상황, 금이 너무 많다거나,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막 눈비 내리고 천둥 번개쳐, 뭐 얘는 더 못 자라는 거예요. 이미 이 갑목은 큰 나무인데 이럴 때는 이제 잘라서 목재로 써야겠죠. 목재를 어떻게 쓰나? 목재 이건가요? 목재로 써야겠죠. 생목은 더 길러져야 되고, 사목은 이제 잘라서 뭔가 목재로 써야 되는. 그래서 아까 묘신 기문하고 갑목에서 일어나는 일은 묘신. 왜 그러냐면 이 중에 을목이 또 얘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남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묘신 귀문. 이것도 위험하고, 의마슈문도 위험하고, 인신축도 위험하고, 여기도 역시 병이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목이 많다 그러면은 갑으로 인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죠. 남으로 형제나 누구로 인해서 인신충이 일어난다는 거는 가까이 월제 가까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와서 친다거나. 제가 너무 말 빨리 했나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이 사람은 인간관계라든가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절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걸록제왕 좋아도 여기 와서는 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록이 좋은데도 그 밑바탕을 못하는 거는 어쩌면 공부를 많이 못했다거나 아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직장을 다니던가 해야겠죠. 아니면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관을 키우는, 명예지향적이라면 자기가 그만큼 커리어가 탄탄해야겠죠. 커리어도 약한데 출세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디 가서든 오래 못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사주 자체에 금이 너무 많다 이러면은 항상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병원 가서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질지만 이 편관의 보스 기질 때문에 어쩌면 그 이중성,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데 안에서는 그 원숭이 같고 아주 편관의 무자비한 그런 금, 아니면 탁 자르고, 아니면은 금기운이 뭐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내 말 들어 하는 막 조직 같은 그 잘못 가면 건달 깡패처럼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위압하는 거,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자라면 힘들게 하는 남자, 아니면 카리스마 있는 여자, 직장 여성을 꼭 해야겠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의 남편이 여기에 있는데 둘이 양양이니까 이게 굉장히 부딪히겠죠? 나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이 사람 자체도 평가를 갖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지겠어요? 남자분한테? 안 지죠?
그러면 어쨌든 병정 요것도 좋으니까 이 사람은 말로 하는 직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화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주역으로는 5번에 수천수. 여기까지는 보이겠죠? 요걸로 봐도 수천수예요. 용꼬리를 잡았다는 거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거죠. 요 수천수 주역회에서 5번째예요. 주역이 60개가 있죠. 64개가 있죠. 아유, 64개. 근데 수천수예요. 물숫자죠. 하늘천이죠. 기다릴 수가 아닌데, 잠깐요. 수천수. 이래서 숫자는 기다릴 수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다. 하늘에 물이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꽉 찬 거예요. 먹구름처럼. 아니면은 어떤 뜻도 있냐면은 강을 건너는데 물이 불어서 비가 오고 물이 불어서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 물이 빠지기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 비가 와서 옷도 흠뻑 젖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하늘이 아래로 내려갔고 감깨죠. 왜 이러지? 이게 막 깜빡깜빡해요. 건깨고요. 이거는 수고요. 이거는 하늘이죠. 강건함을 뜻하고 험난함을 뜻해요. 수는 감중년, 여기 감쾌라고 그랬죠. 감쾌의 가운데가 이어졌기 때문에 감중년 아니면 연자로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이어졌죠. 그러니까 하늘건 3개가 이어졌다. 건삼년 아니면 건삼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때가 올 거니까 준비하고, 그러니까 성장과 기다림의 쾌, 성장과 기다림의 쾌, 기다림의 쾌. 괴자는 이렇게 쓰죠. 한문으로 쾌.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될 것이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냥 커리어를 쌓아야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물은 언젠간 빠지니까요. 비는 언젠가는 오니까. 그러고 나서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직은 물이 불어서 험난하다. 기다려라. 이 연애를 보면은 강한 기운들이 있죠. 이거는 아버지죠. 우리가 주역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는 둘째 아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자 둘이서 험난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쾌가 나왔을 때는 연애도 좀 기다려봐라. 좋은 인연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해요. 요거를 뜻하고, 아무튼 갑신일주는 그 시행금의 평관을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이
관이 너무 싹 올라왔다. 그러니까 천간까지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올라왔다. 이 사람은 화가 있어가지고 이 편관 칠사를 제어해주는 식신제살로 갔을 때는 이 사람은 아주 귀해진다. 그런데 화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깥 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빚을 져가지고 세금 납부 경찰한테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주를 보고 만약에 관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수천수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화기가 왔을 때 뭔가 활동해야겠죠? 그러면 이걸로 갑신일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